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시장은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들어온 건 또 반갑기는 했지만 다른 업종들에게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건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전략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머니왕 2부를 함께할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머니왕 2부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이 시간을 정말 알차고 또 재밌게 채워주시는 두 분 오늘도 모셔왔습니다. 와룡 선생님, 한선호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결석을 해서 그러게요. 조금 보고 아쉬웠습니다. 싶으셨죠? 네. 네, 이번 주 그 시간만큼 더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와룡 선생님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위원님, 네. 이번 주는 사실 삼성전자의 질주가 아무래도 좀 눈에 띄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떨까요? 비슷할까요? 다음 주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이번 주는 저 투자자들 분들에서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신 분과 그걸 가지지 못한 분 상당한 그 차이가 극명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시장은 사실 코스피는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별로 좋지 않았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외인들이 왕의 귀환을 박수를 치면서 외인들이 순매수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매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회복했는데 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반도체 종목 섹터를 설명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우리 지수가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는데 큰 박수를 치지만은 현재 예탁금이 그리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수급이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기 때문에 다른 예타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상당히 빈곤하고 체감 지수는 낮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밤에 또 미국에서는 또 상승이 나왔죠.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선물옵션 만기였지만은 어제 미국은 선물옵션 만기였고 내만년의 날이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는 시장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또 기사회생하듯이 3대 지수가 다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신중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만년의 날에 변동성이 커졌지만은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또 트럼프 대통령. 4월에 이제 4월 1일이죠. 4월 1일이 만우절이라고 하루 늦게 4월 1일 날 상호 관세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연성을 발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선호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만약에 오늘 아마 경제신문에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최근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지금 동학개미는 플러스 5%입니다. 지금 서학개미들이 지금 가서 많은 손실을 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탁금이 늘면은 지금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서 배 아플지 모르지만 삼성전자 큰 몫으로서 지수를 당겨놓으면은 다시 예탁금이 들어오면서 다른 동반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3과 4월 2분기를 기다려 봅시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번 주는요 삼성전자 이제 독주였죠. 이 삼성전자의 질주로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오히려 이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음 주 저희는 어떤 섹터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위원님?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갔던 유리기판부터 지금 방산주도 잘 가다가 폭격을 맞은 유상증자 통해서 3조 6천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시총이 지금 현재 코스닥에 한 거의 3조 6천억이면은 시총 10위권 정도 되는 그 회사를 하나를 살 수 있는 만큼의 큰 돈을 이제 하나그룹에서 하나 에너지 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위해서 증자를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섹터들이 지금 다 망가지고 몇 개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저희 지난주에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거포 한선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반도체를 쭉 지정했는데 반도체 쪽도만 오르고 다른 건 신통치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나 이제 공매도가 되면서 뭔가 시장은 변화하겠지만은 낙폭 과대 종목에서 진짜 골라볼 만한 섹터들이 많았는데 제가 오늘 3개를 가져왔는데 특별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온 것도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현재 디램과 낸드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삼성전자 왜 좋아하시느냐? 삼성전자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디램과 낸드는 가격이 지금 원래 두 가지 가격이 있습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있고 시장에 나오는 현물 가격이 있는데 고정 거래 가격은 이렇게 큰 거래처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현물 가격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현물이 좀 떨어지면은 나 좀 깎아달라 대량 거래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큰 손들과 이제 거래할 때는 삼성전자가 낮춰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어떤 경기가 지금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거나 하면서 디램 수요도 늘고 또 한 가지 9월 달에 우리가 윈도우 12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윈도우 12, 윈도우 10을 쓰고 있거나 윈도우 11, 이 지금 현재 새로 윈도우 12가 나오면은 가전제품, 전자제품들, PC들이 또 새로 교체 수요가 늘을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차는 게 누굽니까? 항상 반도체 기어오른다고 떠들면서 우리 주식을 박살내던 비관론자 모건 스탠리가 바로 돌변을 했습니다. 반도체 봄이 온다고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보인 게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 왜 힘드냐? HBM을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2군데 회사인데 우리의 자랑성 SK 하이닉스 1위죠.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는 게 마이크론인데 HBM을 통해서 큰 실적이 좋아진 거에 바로 보였기 때문에 다음번 6월이나 지금 이번에 주총에서 삼성전자 호되게 주주들한테 혼났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진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는 D램 업황을 좋아지고 HBM도 납품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가장 문제적인 파운드리 쪽만 좀 개선이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고생에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4 12단 샘플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또 그 HBM과 4세대 관련해서 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주목하고 반도체가 삼성전자 가면은 저희가 여기서 추천드렸던 YC, 퀄리타스 반도체 모두 선발대로 막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도체 삼성전자 오르면은 삼성전자가 1%, 2% 올 때 다른 진짜 대장 같은 반도체 주요 종목들은 5%, 10%씩 오르기 때문에 주목해서 방송 잘 청취하시고 보시면 되고 종목은 제가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4개를 가져왔는데 먼저 제주 반도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본사가 제주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주 반도체 수익을 내가지고 제주 반도체는 아마 거포 한손님이 저 바닥에서 해가지고 지금 급등했을 거라고 저는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 갖고 계셔서 방송 못했는데 저는 이 종목이 다시 눌림목을 주고 다시 지난 2만 원을 돌파할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잘 보시고 여기서 수익 내서 제주 반도체가 있는 제주도 관광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마이크론에 가고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이 사실 보시면 엄청난 하락세를 났어요. 27,500원에서 이번 여기서 급락을 한 이유는 유상증자를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하는 바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인적 분할인가 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우상향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AL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섹터들 CXL,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여러 섹터들을 하나씩 정도 탑으로 갈 만한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포트에 한 비중을 한
참 반도체 쪽을 푹 담아두시면은 잦은 매매를 안 하더라도 수익이 꾸준히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테스, 테스형 아시죠? 테스형이 좋아하는 테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을 한 비중 한 30% 정도나 좀 더 비중 있게 담고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하면서 우리 지수를 끌고 가며 2,700, 2,800까지 가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서학개미가 이제 견디다 돌아올 때가 와요. 우리 지수 고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내면 좋겠고 다음번으로 가져온 게 우리 화장품을 또 가져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원래 중국이 우리한테 풀었어요. 비자 면제로. 근데 그 부분을 우리도 똑같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 단체 관광 오면은 우리나라에 올 때 비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 3분기에 시행한다고 하죠.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들이 한 비행기로 와서 세트로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관광하는 거는 비자 없이 와도 된다. 개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럼 단체 관광이 와서 어디 가겠습니까? 올리브영에 가겠죠. 옛날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막 하고 보따리 상이 와서 샀는데 지금은 이번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CJ그룹을 올리브영이 지금 CJ그룹 먹여 살리고 있을 정도인데 이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화장품 로드숍에서 뭘 사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K-팝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막 엄청나게 활동하면서 그분들이 바르는 화장품 뭔가 궁금해하고 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3월 중에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가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한한령이 5월쯤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 이런 미 관세 정책, 트럼프 정책의 무풍지대를 할 수 있는 화장품이나 뭐 또 미용 기구 쪽 이쪽은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여러분 이제 봄이 오늘 저 오면서 제가 외투를 한번 안 입은 건 처음입니다. 상당히 봄이 왔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봄이 되면요 밖에 나가야 됩니다. 뭐라도 바르고 나가야 되겠죠. 화장품 성수기가 이제 봄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 성장 구간이 되고 그럴 때 종목으로 보시면은 클리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천드리는 대봉 LS 화장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화장품에 원료를 대는 회사고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까지 두 가지 양수 겹장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 이후에 참 차분히 놀려준 자리에서는 여러분 다시 공략하시면 좋겠고 실리콘툴하고 지난 54,000원 찍었던 종목이 거의 반토막까지 왔다가 지금 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종목이 화장품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잘 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제 지인이 이 근처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이 종목 색조 화장품으로 유명한데 지금 14만 원 찍었던 게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갔고 이제 분발하려고 서서히 반성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추세를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이제 비행기 활주로처럼 올라가게 될 겁니다. 실적도 보면서 이제 봄이죠.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리는지 보면서 화장품 쪽, 미용기구 쪽 이런 쪽이 지금 만약에 트럼프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휘청거릴 때도 얘들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 섹터를 한번 반도체 가지면서 반대로 한번 안전빵으로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아서 두 번째로 가져온 섹터입니다. 세 번째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뭐예요? 바로 HLB 그룹주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HLB 그룹주가 여러분 보시면 어제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HLB 제가 화면에 뜬 게 지금 HTS상으로도 지금 화면에 보시면 HLB 생명과학, 테레피룩스 지금 HLB 글자만 써도 HLB 글로벌 바이오스텝 사이언스 생명과학 이노베이션 제넥스 제약 테라피스 파네즈 엄청나게 큰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제 한 번에 지금 미국 FDA 승인 불발로 이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이 충격을 받고 증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들도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많이들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걸 받았죠. CRL인가 그 해서 관련해서 FDA에서 승인 관련해서 뭐 보안 요구서라고 그러죠. 영어로 CRL인가 뭐예요. FDA에서 이 보완을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못다한 얘기를 할 때 할지 모르지만은 이 회사가 항서제하고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LB에서 개발한 건 리보세나림이라고 간암치료, 위암치료, 암치료에서는 표적 강암제고 그리고 항서제약의 감렐리주맙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면역 강암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표적으로 암 부분을 찍어서 공격하는 그래서 치료하는 것하고 면역 부분 이걸 합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정말 놀라울 일이고 그런데 미국에서 이번에도 진양군 회장도 거기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새벽 3시에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 급락을 했지만은 지난번에도 작년에 똑같은 일이 생겼지만 한가 2번 맞는데 이번에는 한가가 첫날에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거는 HLB 사태로 급락을 했지만은 지난번과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 신라젠이라고 하실 겁니다. 신라젠의 간암치료 팩사백이 임상 중단하라고 말하고 중단해. FDA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보안 용서가 아니라 그 말고 또 바이오로메드라고 지금 헬릭스 미스인데 이 엔젠시스라고 하는 약품을 중단해. 근데 이거는 보완해라. 보완해. 그럼 누가 잘못했냐? 항서제약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5월이나 또 기대감으로써 급락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낙폭이 가됐을 때 여러분이 한번 종목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넣어서 단기적으로 그래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투자 자금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익을 낼 테마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젠시스나 팩사백 그리고 이런 신라젠의 이런 게 중단 요구가 나왔을 때는 다른 바이오주들이 다 몽땅 하락했었는데 어제 HLB 그룹 빼놓고는 다른 바이오 제약주들은 굳건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탄탄하고 오히려 HLB가 성공한다면 다른 바이오 제약주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지 않더라도 HLB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음 주에도 역시나 반도체 섹터를 짚어주셨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봐야 하는 종목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 왔다. 뭐라도 좀 찍어 바르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화장품 섹터도 다시 한번 알려주셨고요. 마지막은 HLB 그룹주입니다. HLB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좀 급락이 나왔지만 지난번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HLB 그룹주도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한선우 위원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위원님도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이번 주 시장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정받는 업종에서 종목들은 다소 약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또 신규 매수 자리로는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되고요. 중간중간에 충분히 반도체 업종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급이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매도를 앞두고 매수로 큰 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식, 현물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고점에 있는 종목은 조금 피하시고 앞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다가가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 끝났던 미증시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목요일 날은 이제 전강 후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삭 선물이 괜찮게 유지를 했고 어제 미증시가 시작하기 전에는 또 나삭 선물이 크게 미끄러졌거든요. 그런데 전약 후강으로 오히려 하락 출발했던 게 상승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요일 국내 증시는 최근에 밀렸던 코스닥 증시에서 반등세가 충분히 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악재를 다 수렴하고 있고 4월 2일에 있을 상호 관세 여기에서 정말 큰 악재로 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조금은 피해가는 그런 국가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 종목들 크게 올라간 종목이나 방산 종목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하나그룹이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고 공매도 타겟 전에 이미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서 만약에 물린 종목이 있다라면 조금은 대응을 해서 나오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짚어주시면서요. 뭐 삼성전자의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고 또 글로벌적인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쪽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그런 종목들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일단 지금 강하게 이끄는 또 소캠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던 반도체 업종을 가장 먼저 좀 살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번 주 그리고 2주 전 계속해서 이제 GTC 2025로 우리가 준비해서 관련 기대감을 좀 얻어보자. 물론 CES 2025 1월에 열렸던 행사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체로만 열려서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대감은 조금은 더 크게 반영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의료 AI가 가장 강하게 또 시세를 분출했어요. 온코크로스랑 뭐 3빌리언, 신테카바이오, 뭐 코어라이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GTC 2025가 개막하고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물론 최근 목요일 금요일은 좀 약세였지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보다는 그런 쪽이 조금 움직였고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이 반도체 시장 여기에서 상승 흐름을 만든다라면 앞서 와룡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 저도 정말 예전부터 원픽이라고 봤던 종목인데 사실 그게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마침 금요일에 제 눈에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캠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좀 되다 보면 이전에 있었던 HBM 관련 종목들이 대다수 좀 움직임을 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DDR 낸드 가격 상승에 맞춰서 이제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들리면 항상 삼성전자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슈에 따라서 중소형 반도체들이 이제 차례로 순환매를 보이면서 크게 급등을 하는 경향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의 관점은 아무래도 좀 눌려있는 업종에서 종목을 다가간다라면 공매도를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하이닉스에서 소캠을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이제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밝혔고요. 삼성전자도 지난해 인터뷰에서 고객사와 소캠을 검증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소캠 관련해서 우리가 PCB 기판 업체들을 주로 살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소캠이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D램 모듈 같은 경우는 262개인데 이 소캠은 무려 694개예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가 많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를 앞으로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이크론에 따르면 알딤, 기존에 나왔던 알딤 규격과 비교했을 때 동일 용량에서 대역폭이 2.5배가 높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밝히기에는 이제 차세대 AI 가속기 그레이스 블랙엘 울트라에 소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블랙엘 울트라에서는 소캠을 착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캠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 다양한 산업군에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 CXL 소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요약돼서 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단연 원픽으로 TLB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종목을 방송에서 2번 정도 추천하는 거는 PIE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TLB가 딱 두 번째였어요.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 제가 1월에 언급드리고 뭐 한 70% 정도가 고가로 봤을 때는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한선호의 선제 타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TLB를 언급드리고 최근에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연 이 소캠 관련 종목에서는 가장 강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TLB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최근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사실 이전에는 HBM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바닥에서는 HBM3 이 12단 양산 하겠다라고 SK가 하이닉스가 밝히고 난 뒤에 오히려 심텍이 그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시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B 기판 쪽에서는 심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영풍 계열 회사죠. 영풍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PCB 기판 회사에서 그래도
나름 준수한 시세를 좀 꾸준히 보이는 회사. 사실 뭐 코리아 서킷은 엄청난 급등을 하는 회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꾸준한 시세를 밟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풍이 있고 그다음 코리아 서킷가 있고 코리아 서킷가 또 대주주로 있는 인터플렉스가 있죠. 금요일날 보니까 뭐 물론 예전에 이제 애플 관련주였는데 지금은 애플 관련주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애플이 또 상승하는 흐름도 보였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해서 PCB 기판 쪽으로도 우리가 눈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TLB 주가 흐름부터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 이전에 이제 이때 당시 올라왔던 1차적인 파동은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CXL에 진출한다. 이러한 소식에 가장 강한 시세를 보였던 게 TLB였어요. 오히려 예전에 CXL 관련 종목에서는 네오셈이 더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이때부터 TLB가 좀 남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CXL로 올라가더라도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겠다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난 뒤 제가 수요일 날 언급했던 지점은 여기에요. 정말 주가의 최저점 눌림에서 잡아드렸고 그 뒤로 올라온 시세가 며칠 만에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간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점,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 매물대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매물 소화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25,000원 이상을 향해 상승될 수 있는 소캔 관련 PCB 기판 종목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종목이 TLB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심텍이에요. 심텍 역시 정말 아찔한 하락을 꾸준히 오랫동안 좀 보여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마이크론이랑 좀 비슷한 그런 좀 아픔을 좀 겪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 역시 뭐 예전부터 심텍을 많이 운영해왔던 저로서는 뭐 한 3, 4개월 정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심텍이 진짜 사업이 이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사실 2월에 돌려냈던 시세는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HBM 관련, PCB 관련 해서 반도체 쪽 소부장 쪽에서는 비교적 중상위권의 시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텍이라는 종목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코리아 서킷. 사실 저는 이 종목을 보면 회사명이 이런 회사명도 있구나.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 종목을 보면서 코리아 서커스도 아니고 참 재미있는 회사명 이름이네 하면서 그때 한 15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봐왔던 회사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등하는 시세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특이점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 3월에 사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매우 안 좋았거든요.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세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세 흐름을 유지하고 오히려 조금씩 차츰 회복하는 흐름을 밟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했고 시장이 조금 풀려나가고 반도체 업종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이 종목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서 보셔야 될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업종은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가 사실 이젠 딥시크 관련 그리고 스타게이트 700조 뭐 이런 투자 소식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사실 눌리고 난 뒤에 크게 반등하는 흐름은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조금씩은 움직이는 시세는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한 번 더 눌림을 준 것 같고 어제 금요일 날 크라우드웍스라는 네이버에서 옛날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고 그렇게 키워왔던 회사가 크라우드웍스인데 그 회사가 어제 중국 딥시크에서 한국과 교류하면서 투자 소식을 밝히고 사업을 같이 영위하겠다. 이러한 소식에 어제 강한 시세 분출을 했어요. 물론 마감은 조금 내려왔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AI 관련 투자 소식들이 조금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는 26일에 양재 AT센터에서 MS가 주최하는 AI 투어인 서울을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MS 나탈라 회장이 이제 한번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 물론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센지랩이라는 종목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아마 보안 관련해서 시세몰이를 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쪽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종목 처음으로 말씀드린 센지랩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물론 다른 AI 소프트웨어 종목보다는 비교적 시세가 견고했습니다.
견고했고 물론 고점 12,000원 대비해서는 8,000원까지 다소 큰 눌림을 줬는데 그래도 주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해요. 어쨌든 주가를 밑에서 바닥에서 받쳐주는 쌍바닥의 흐름을 좀 만들어 준다라면 어느 정도 최저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난 뒤 다시 추세를 이평선을 수렴하고 난 뒤에 여기에서 방향성을 다시 상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가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없는 가격에 놓여져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실 종목 첫 번째로는 센지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 AI예요. 아무래도 최근 2월까지 강한 시세 분출을 했을 때 가장 강하게 튀어 올랐던 종목이 저는 마음 AI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물론 솔트룩스, 마음 AI, 그다음 뒤에 말씀드린 이스트 소프트 전체적으로 하락 시세가 강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지탱해주는 이 종목 역시 비슷하죠. 쌍바닥의 흐름으로 이전 저점을 유지하는 형태가 좀 나온다라면 충분히 반등이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제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사실 금요일 날 크게 올라오진 못했습니다. 한 1% 정도 올라왔고 추세 흐름을 상방으로 바꾸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미증시에서도 충분히 팔란티어가 대장주로 올라와 준다라면 국내 증시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다 같이 어느 정도 업종 지수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예요. 이스트 소프트 역시 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하락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바닥 구간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지표상도 하락세가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상방으로 바꿀 수 있는 이 MACC 오실레이터라는 게 어느 정도 하락을 할 때 주가가 파란색에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 구간을 이제 지나서 이제 빨간색으로 올라와 준다라면 주가가 다시 2만 원 이상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AI 소프트웨어 쪽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말씀드릴 업종은 바로 중국 소비주예요. 중국 소비주로 좀 엮여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 업종의 종목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한알령이 해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에서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계속 이렇게 손을 내민다면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 이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류를 좀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국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꽤나 서열이 좀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위와의 교류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올 가을에 시진핑이 방한 여부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업종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중국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또 한알령의 해제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6년 만에 열린 한중 대명 영사협회 때 K-팝 콘서트 재개에 대한 논의까지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계속되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목은 3가지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작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6월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죠.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종목을 사실 머니투데이에 처음 와서 그때 당시 12월이었고 오징어 게임 2 개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TV 방송에서 먼저 언급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첫 종목이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정말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뒤로는 사실 오징어 게임 2가 좋지 못한 흥행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좀 내려왔는데 오징어 게임 3가 6월로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 관련 모멘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만들었던 판권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판권 이런 것들을 중국 쪽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화장품 종목인데요.
SMCG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제가 평일 10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상한가 가까운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비교적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화장품 용기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화장품 용기회사 하면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연우였죠. 연우가 한국콜마로 인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이 플라스틱 용기회사로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SMCG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가 아니라 이 유리 용기, 그러니까 고급 용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미감을 극대화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고가의 제품에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예전에 이제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보다는 중저가가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쪽에서 고가의 브랜드를 내세운다라면 저는 SMCG가 그에 맞는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차트 흐름 역시 이날 강하게 시세 분출하면서 30% 가까운 상승 여력을 보이고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 다소 괜찮은 흐름, 그러니까 하락을 잡아주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을 잠깐 이탈은 했지만 다시 한번 5일선을 올라서는 그러한 시세 상승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SMCG가 아닐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한알령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는 2월 중순에 사실 함께 하시는 분들과 정말 이 게임주에서 사실 거의 아무도 안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2월에 공략하고 정말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맛봤는데요. 그 뒤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은 몇 번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우상향의 흐름으로 어느 정도 추세가 바닥을 터치하고 이제는 상승하는 기류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쿠키런이죠. 이 쿠키런이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정말 이렇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 중국과의 계속해서 이야기가 잘 나온다라면 가장 먼저 중국 쪽으로 판호 개방이 돼서 게임이 출시가 될 수가 있는 건 이 대부시스터즈의 쿠키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관련 판호 개방의 게임주 이쪽으로 원하신다라면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선호 의원님과도 다음 주 전략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반도체는 두 분 모두 의견이 같았습니다. 다만 종목들은 조금 나뉘었으니까요. 잘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여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 속에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도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략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의 전략 잘 메모해 두시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잘 대응해 보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도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던 종목들 상담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걱정 많았던 내 종목, 오늘 두 분이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번호 공개해 드릴게요. 지금 02786-1022-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한화 시스템. 네, 한화 시스템 고민이시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36,500원, 비중은 15%인데요. 아, 네. 매수가는 36,500원, 그리고 비중은 15% 맞으시죠? 네네. 네. 최근에 걱정이 좀 되셨을 것 같네요. 와룡 선생님과 함께 이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네. 네, 최승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내려왔을 때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43,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놓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샀어요. 아, 그렇죠. 올라가려고 할 때 네. 사서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유상증자가 이렇게 두드러 맞을 줄. 정말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가장 최고의 주식인 그 그룹에 들어오죠. 하나그룹이 제일 잘 나갔고 그중에서 하나오션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하나시스템 모두 하나그룹에서는 대장으로서 지금 다른 종목이 모두 불허할 정도로 올라갔는데 사실 이렇게 바닥에서 너무 몇 배가 올라가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저하게 되고 트레이드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진짜 정말 궁금한 걸 네, 말씀 나누신 죄송한데 정말 궁금한 거는요. 예. 그 4월 달부터 공매도가 시작된다는데 네, 그 조선방산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선 가격이 높은 조선방산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거라고 우려해서 예. 방송에서 몇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점에 있는데 예, 상단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텐데 배주 행위,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물려 있어서 주식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빌려주는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 주식을 공매도를 치죠? 아,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는 주식은 어디서든 다 빌릴 수 있어요. 그 주식은 뭐 증권사, 예탁원 모든 곳에서 뭐 물려있지 않더라도 밑에서 산 사람들도 다 수익 난 부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물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익 난 사람들도. 수익을 나고 있는데도 주식을 빌려준다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 펀드 회사는 자기는 일정 부분 고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빌려주려면은 자기는 어차피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빠지나 말거나 그 부분은 펀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빠질 것 같으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빠질 것 같으면 자기들이 공매도를 치거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개인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불안합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방산과 우주 그리고 왜 이 부분 많이 올랐냐면은 조선 관련해서 트럼프가 지금 손잡고 하자는 건 조선인데 이 회사가 사실 필리 조선소 하나오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 회사가 뭐 작전 지휘권의 군위성통신 해가지고 그렇게 매출이 나서 성장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오를 만큼이 없는데 필리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오버해서 올라간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더군다나 지금 엊그제 나와서 지금 하나시스템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현재 3조 6천억의 유증을 하면서 다른 증권사에서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으로 때려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딱 공매도 때리기 좋죠. 그렇게 해서 향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60만 원이라고 뭐 설정해서 유상증자 그것도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바닥에서 보유자의 영역이지만요.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도 선생님 시청자님은 다행히 수익 나다 했고 지금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반등에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거를 주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종목 이제 올라가서 공매도로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처럼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한 3배 올라가는 것을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전제 조금 아쉽죠. 왜 43,000원 가던 게 지금 다시 내렸지만은 다음 주 그리고 공매도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다다음 주 31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저는 타깃이 먼저 되는 게 조선 방산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시스템도 방산과 조선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은 아직까지도 21선의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만약 올라갈 경우에 비중을 차차 줄이고 수익이잖아요. 나오시고 다른 종목 많으니까 교체하는 거를 저는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하나그룹주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으시죠. 하나시스템 역시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공매도에 대한 걱정까지도 오늘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와룡 선생님은요, 반등하면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눈을 조금씩은 돌려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시스템 걱정 많으시겠지만요, 전략과 함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번째 사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코리아 서키트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요. 14,21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이제 매도 시점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두 분과 함께 세워봤었는데요. 이제 반도체 업종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선우 위원님이 이 종목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급등은 아니어도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코리아 서키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는요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질주와 함께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선우 위원님, 네. 자 매도 시점을 알려달라 이렇게 상담을 부탁하셨거든요. 네. 이 종목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떨까요? 진짜 맞나요? 근데 제가 오늘 네, 맞아요. 이 되게 생소한 종목을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우연히도 네. 시청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그냥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최근에 적자예요. 근데 이 주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정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또 주가가 그에 맞게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1분기 취합이 이제 3월까지 된 게 4월 중순까지는 아마 발표가 될 텐데요. 그때까지 한번 보유해 보신다라면 저는 정말 좋은 주가의 가격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도 물론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저는 완전히 신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을 한 것과 오히려 상향을 한 거는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최근에 목표가를 하향하기보다는 한 16,800원 정도로 조금 기존보다는 높게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최근 이제 3월부터 해서 4월까지 조금 꾸준한 우상향 랠리를 보이면서 만약에 정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괜찮은 매출 실적을 기록한다라면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는 보다 좋은 강세의 폭발적인 시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시고 1분기 실적까지는 꼭 지켜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점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예상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7,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좀 회복하는 상승 시세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도 반도체 업종과 함께 코리아 서키트 짚어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 자체는 탄탄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당장의 급등을 보기보다는 호흡을 조금은 길게 보고 이제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 너무 좀 앞당기지 마시고요.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도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다음은요. 한미반도체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2만 1,0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해주셨네요. 자, 매수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가 요즘 장이 좋은데요.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와룡 선생님, 네. 요즘 아무래도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궁금증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미 반도체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가 좋으니까 네. 상승세가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막 급등의 희망은 없다고. 왜냐하면 일단 차트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저보다도 똑똑한 사람 누굴까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고요. 저보다 똑똑하고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냐가 여러분이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지금 해가 띄운 게 반미 반도체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한 달 가량에 128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종목을 아주 수익 날 종목을 기관이 골이 비어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수급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권사, 투신사, 기관, 자문사, 운용사는요 어떻게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의 수익률을 높여주려고 하는데 일단 수익이 갈 만한 종목으로 교체하고 또
많이 수익 난 것은 매도를 하고 하는데 한미반도체의 경우 물론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는 HBM을 만들기 위해서 HBM은 D램을 이렇게 하나씩 8개 산 8단이고 12개 싸면 12단 이제 16개 싸면 16단에서 D램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연결시키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기가가 TC 본드라고 하는 건데 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한미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19만 원, 거의 20만 원까지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나요? 10,000원에서 19만 원이니까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하락했는데 하락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처럼 올라가는 그런 기망은 버려야 되고 이 종목이 조금 불안스러운 것은 이 회사는 독점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마이크론 같은데 이제 HBM을 생산하는 뭐 큰 반도체 회사에 납품했는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경쟁자가 생겨났죠. 아까 전에 봤던 하나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나 정밀기계라고 해서 이 기계가 나오면서 하나 비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 회사가 최근에 SK 하이닉스에 이런 TC본드 한미반도체 이걸 납품을 해버렸어요. 강력한 경쟁자가 생겨서 앞으로 물론 HBM 시장이 커지면서 이 회사 그리고 하나비전 같이 동반 성장하지만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속도로 그래서 하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추가적 상승세가 나와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원금 회복을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기서 상당히 1년간에 그 사람들이 물려있는 자리가 한 12만 원대입니다. 한 200일선, 240일선이 보통 그 동안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인데 거기 가면 저항이 맞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원금 회복이 될 경우 지금 바닥권에서 오히려 조금 더 사가지고요. 더 사서 올라왔을 경우에 한 12만 원 안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고 추가적으로 HBM 시장 성장 그리고 한미반도의 실적 성과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비전하고 이제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면서 그 부분은 더 가져가더라도 일단 그 비중을 좀 지금은 늘리고 올라가서 수익권 원금 회복순에 좀 줄이고 나머지를 갖고 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미 반도체 고민으로 남겨주셨는데 이제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이제 큰 급등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도 솔직하게 답변 주셨거든요. 와룡 선생님의 전략과 함께 반도체 업종들, 특히 한미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기다리고 있네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네네, 그 자동차 부품주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네. 오리엔트 전공 8,100원에 10%요. 네. 오리엔트 전공 매수가는 8,100원에 10%요. 비중은 10%네요. 시청자님 예. 전화기를 입에서 약간만 떼고 말씀해 주시면 예.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동차 부품주네요.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이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했던 이력은 사실 자동차 부품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정치인 관련 이렇게 인맥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종목을 감히 이렇게 시세를 예상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고 결과에 따라서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세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24일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한 총리가 이제 탄핵에 대한 결과 발표를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일정이 잡혀 있지는 않지만 탄핵 선고 일정이요.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지만 선고 보통 2, 3일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 총리 탄핵 결과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그때 예비 어느 정도의 며칠 뒤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청구를 할 텐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26일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인데 이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말씀하신 이 오리엔트 전공의 관련 인물의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피 튀기는 날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시청자님이 단가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해요. 정말 8,000원에 마감한 종목을 8,100원에서 가지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은 분명히 좋은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결과를 듣고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시세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장 마감하고 그 결과 발표가 나오면 금요일 날 HLB 그룹주 빠진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
안 좋은 결과로 나왔다라면 이게 목요일날 상당한 급락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요일 전에는 저는 마감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주에는 충분히 반등이 좀 기대됩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상승할 때 잘 털고 그 뒤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동차 부품업체 오리엔트 전공이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화,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큰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때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고 이제 다른 리스크를 좀 다른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이 종목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전진건설 로봇이요. 전진건설 로봇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4,000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는 54,000원, 비중은 10%네요. 예. 자, 재건주네요. 와룡 선생님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4,000원 사셨고 지금 안타깝게 약간 손실 구간입니다. 예. 네네. 이 종목이 어떤 섹터의 영역인지 아시죠? 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종전이 되느냐 관련해서 뉴스에 따라서 반짝 상승도 하고 또 하락도 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이는데 그중에 대장 종목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전이 됐을 때 잘 많이 올라갔던 게 전진건설 로봇하고 또 대동기어란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뉴스를 통해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오히려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고 오히려 죽이 잘 맞고 방송 용어를 말하겠지만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완전히 그리고 또 유럽 정상들도 지금 완전히 거기에서 전쟁 종전과 비껴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전이 더 길어질지 모르고 30일 휴전이다, 뭐 어떻게 한다. 지금 이런 부분이 또 주저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요즘 별로 안 좋게 좀 하락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보시면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 올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즐겨보는 일목균형표상인데 이 지금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잘못하면은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를 뚫고 하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 보는 게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의 경우 만약에 이게 캔들을 빠져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꺾여서 올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종전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광물 협정을 끝내고 뭐 종전 어떻게 하겠다 뭐 지금 젤렌스키가 또 지금 좀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와서 소득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걸 양보해야 될 입장이 됐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종전 관련해서 조금 희소식이 들리면은 반등이 나올 때 제 생각에는 조금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중도 10%니까 뭐 괜찮은데 한 5만 5천 원이나 반등이 한 왔을 때 5만 5천에서 6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아마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희망은 여기를 안 깨고 여기 있는 4만 7천 원 그리고 60일선이 놓인 자리인 48,400원 한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서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께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워낙 한 전진건설 로봇은 미국 인프라 투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동시에 이슈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바닥에서 따지면 14,000원에서 지금 7만 원 한 4배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한 6만 원까지 올랐을 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될까요? 60일선의 지지를 이번에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이 이번에 첫 번 12월 달에 한번 닫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직전 고점을 뚫었고 이번에도 이 60일선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셨다면은 지금 54,000원에서 조금 더 낮춰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반등 시에 마중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예. 추매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으로 나오십시오. 일부는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전진건설 로봇이었고 글로벌적인 상황을 우리가 미리 알기는 참 쉽지가 않죠. 이제 재건주이니만큼 주가는 종전 뉴스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와룡 선생님이 세워주신 가격대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CJ ENM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63,300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자,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도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선우 위원님, 네. 좀 전에 이제 그 전략, 다음 주 전략 세워주실 때 봉준호 감독의 영화 언급 주시면서 네. 중국 소비 콘텐츠 쪽도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CJ ENM도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럼요. 네. 정말 시청자님 말씀하신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신다. 훌륭합니다. 좋은 구간에 있고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주식의 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 잘못하시는 분들이 고점이 올라갈 때 사고 내려오면 이 회사가 괜찮나요? 물어보면서 모아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올라간 지점에서 조금 내려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식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앞으로 향후의 기대감,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고 진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정말 높게는 그냥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 8만 원에서 10만 원도 호가할 수 있는 충분한 내재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CJ에서 올리브영을 자회사로 편입을 그냥 해서 이렇게 합병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계속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계속 신규적으로 종목을 이렇게 증시에 올려서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CJ에서 이번에 올리브영을 정말 이렇게 합병을 한다라면 저는 증권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이렇게 발판을 마련하는 게 CJ그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CJ ENM의 대주주가 누구냐? 그럼 CJ예요. CJ가 최근에 강세를 보일 때 물론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와 같은 소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CJ ENM 역시 바닥을 탈피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이제 CJ ENM에서 앞으로 이제 AI로 만든 영화 공모전을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4월 25일까지 모집 기간으로 밝혔고 여기에서 나오는 제작 영상이 또 좋다라면 앞으로 새로운 판도를 바꿔갈 건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영상 제작 이런 쪽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이슈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청자님 단가는 저는 6만 원 정도 수준이면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원 수준이면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하는 흐름에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밀려 내려왔고 중국 관련 한알령 기대감에 충분히 또 시세몰이를 할 수 있는 게 물론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좋은 시세를 보이겠지만 또 CJ ENM 역시 그에 관련된 시세를 같이 보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특히 주봉으로 시세 흐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만들었던 지점을 이번에 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란색 선을 좀 넘어간다라면 주가의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끝내고 상방으로 좀 열리는 시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0만 원의 주가 상승도 충분히 꾸준한 상승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CJ ENM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좋은 시점으로 매수 시점을 만들었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좀 마지막 상담이었어요. CJ ENM이고요. 이제 콘텐츠주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장기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보유 전략을 세우고 계신다면요. 잘한 결정이라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상담 CJ ENM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정말 중요한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와룡 선생님의 종목들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와룡 선생님. 네. 저희가 지난달에 공략했던 종목 중에 YC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반도체 쪽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HBM의 관련주로 또 수혜주로도 분류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 흐름 어떤가요, 위원님? 최근 흐름이 아주 좋았죠. 바닥에서 지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를 만나는 부분이 한 13,000원에서 부분인데 이 지금 세 번째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 YIK가 이름이 바뀌어서 YC가 되었는데 이 회사는 제가 괜찮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대 주주가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에 반도체 웨이퍼 메모리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에 주총에 큰 게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잘하던 거를 더욱더 잘하자. 파운더리 하다가 지금 새롭게 했다가 참 정말 된통 당했어요. 그리고 D램도 지금 HBM 안 되고 지금 D램 부분을 더 잘하자. 뭐 소캠하고 이제 이 부분 하면서 YIK, 이 YC가 제대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추가적으로 지금 저항이 놓였던 이 13,000에 4,000원 요 자리를 통과하게 될 경우 한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반도체 경기가 지금 살아날 경우. 그렇게 해서 YC는 여러분도 주목해 좀 더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나 와룡 선생님의 종목답게 저희가 바닥에서 진입을 했고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YC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종목 더 볼까요, 위원님?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원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이제 2주 전에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2주 전에는 6,000원 초반이었는데 이 종목이 단기간에 7,000원까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위원님, 더 갈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 6,000원대 추천드리고 한 7,000원을 갔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 주에 내리 빠졌지만은 제가 추천한 가격대 수준까지 잘 내려서 지금 만약에 제 추천가에서 해서 한 10% 이상 수익 내고 다시 또 재탕해서 이런 걸 저는 사고 우려 먹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또 다시 재도전해서 충분히 매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 회사는 올리지오라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 화장품 이쪽에서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또 200일선 장기 평선에서 지금 건이 받쳐주고 밑에도 보시면 탄탄한 장기 평선이 있기 때문에 더 빠지더라도 엉덩이를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태국인가 동남아 쪽으로 수출 실적이 곧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화장품과 이런 미용기기 쪽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바닥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저축하든 모아갈 유망 주니까 관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원택은요, 저희가 2주 전에 공략을 했었고, 이제 올리지오라고 해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도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한선우 위원님의 공략주도 AS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3월 4일에 소개해드렸던 PIE 이 종목 안 볼 수가 네, 없죠. 그렇죠. 저희가 9,300원의 매수가, 이제 가장 낮을 때 진입을 했고, 최고가는 12,000원대를 넘었습니다. 진짜 단기간에 이렇게 35%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도 좀 잘 버텨주거든요. 네, 잘 버텼죠. 앞으로는 어떨지도 궁금해요. 일단 잘 버틴 이유가 사실 이 종목이 2월에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최근 어제 목요일 날 강하게 한번 반등을 했어요. 이날은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 시세를 좀 받았는데 SK온이 이제 일본의 닛산 쪽으로 이제 배터리 공급이라는 이제 호재를 맞으면서 주요 협력사로 PIE가 부각되면서 좀 목요일 날 강한 시세 상승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너무나도 크게 올라왔고 고가 놀이를 좀 하는 종목이라 저는 이제는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요일 날 빠진 9% 하락 때문에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시세에 손을 탔다. 그다음 재료가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거는 이전에 좋았던 시세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랬던 거고 지금 앞으로 바뀌어져 가는 시대에서는 저는 이제는 조금 PIE는 한 템포, 두 템포 느리게 천천히 나가가면서 아무래도 저는 유리기판 쪽은 물론 강세의 시세를 보이고 최근에 약세이긴 한데 그게 크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손을 많이 탔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업종의 이슈들의 종목들을 더 다가가는 걸 선호하지 어느 정도 시세가 너무나도 때를 타면 사실 그게
정말 좋은 호재로 상승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주식은 항상 신선한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선한 쪽으로 다가가셨으면 하고요. PI는 이번에 저는 이전 저점도 한번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시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략을 한다라면 이제는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로 우리가 투자하면서 PI 매수 시점은 제가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뒤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 차례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셨던 PI는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짚어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네, 종목인데요. 듀캠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를 정말 잘 공략해서 3거래일 만에 네. 무려 3거래일 만에 15%대 상승이 나왔어요. 네. 와, 어제도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어떻게 이 종목을 공략했던 거죠? 네. 방사선 의약품 쪽으로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셀비온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정말 좋은 시세몰이를 했죠. 그리고 뭐 물론 퓨처캠이라는 종목도 있겠지만 저는 이 듀캠바이오 역시 여러분들에겐 조금 생소한 종목이지만 수요일 날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건 신규 상장 쪽으로 저는 집중을 했고 이 코넥스에서 넘어왔던 종목 사실 어떻게 보면 얘도 신규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 이력들이 있는 건 코넥스라는 시장에서 거래가 됐던 이력이고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된 지는 이제 불과 며칠이 안 된 또 새내기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5월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 관련 종목으로 좀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연간 300억 원대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회사로 좀 보고 있고요. 알츠하이머 진단제 뉴라체크 비자밀 합산 도주 5만 도주를 생산하면서 여기에서 한 2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되고 그리고 치매 진단 시약 레켄비를 지난해 발매했고 지금 순차적으로 병원에서 코드를 밟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 따라 아마 5월에서 6월에 이제 계속해서 매출이 찍히면서 이 회사에 대한 매출 부분 그리고 레켄비에 대한 기대감, 해외로의 판매 기대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접목된다라면 사실 흔들리는 시장이죠. 알테오제는 2조 원대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고도 고점을 찍고 내려온 상황이고 HLB는 다소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요일 날 사실 좀 좋았던 호재는 또한 다른 종목이 더 있었습니다. 네이처셀이라는 줄기세포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쪽에서 줄기세포 관련 종목, 그다음 방사선 의약품 이렇게 두 가지 업종 내에서도 세분화해서 이 두 가지 업종을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듀캠바이오 역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듀캠바이오 3거래일 만에 15%대의 상승률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요. 정말 기다리던 시간입니다.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공개를 해볼 텐데요. 일단 와룡 위원님, 네. 앞서 이제 AS도 드렸지만 뭐 원택이나 YC처럼 다음 주 공략주 항상 적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시장은 삼성전자로 공략을 해야 되냐, 반도체로 공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고 계신데 다음 주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볼까요? 제가 과자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포카칩스 좋아하고요. 좋아해요. 저는 칩스 드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마. 주식 중에서도 칩스 들어간 게 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4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좋아하는 게 가온 칩스라는 게 있고 텔레 칩스라는 종목도 있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바로 칩센 미디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네, 칩스라는 종목 포카칩스처럼 맛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 달달한 수익을 아마 줄 종목이어서 오늘 가져왔는데 이 칩센 미디어는 IP라고 해서 설계자산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가 IP는 뭐냐면 설계자산이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오는 어떤 일종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칩셋 미디어는 비디오 쪽 IP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을 옥죄고 있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성장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미국에서 지금 그 고성능의 어떤 반도체를
미국 중국 수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장비, 고성능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그 중에서도 딥시크를 만들고 지금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이 IP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에게 도움을 청해서 칩셋 미디어는 중국의 어떤 매출이 한 46%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함께 관련해서 이런 반도체 칩의 어떤 기술, 설계 자산 관련해서 앞으로 충분히 실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반도체 관련해서 한 종목으로서 칩셋 미디어를 적당한 가격에 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한 11,000원 정도의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제 18,000원이니까 좀 올라왔는 것 같지만은 지금 1월 초에 상당히 큰 거래량과 함께 어떤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런 수급이 들어간 것을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22,000원 찍고 내려와서 한 18,000원에서 다시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매수하기 좋은 장세이고, 지금 이 경우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내일 그 다음 월요일 시초가로 매수를 하게 되겠죠. 매수가를 한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잡고 목표를 한 25,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평선이 탄탄히 있지만은 한 혹시나 이 부분에 매수 들어온 세력들이 들어온 게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저에게 포카칩스를 물어보나 했는데 칩스 관련된 얘기였군요. 다음 주 시장은요, 좀 과자처럼 달달한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칩셋 미디어로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25,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선호 위원님의 다음 주 공략주도 이제는 들어볼 텐데, 위원님. 네. 매주 빵빵 터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와룡 위원님은 칩스, 반도체 쪽으로 완벽하게 이제 노선을 정하신 것 같은데 네. 한선호 위원님도 반도체일지 궁금하네요. 반도체는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TC 개막하고 난 뒤에 의료 AI 이쪽이 가장 강하게 시세 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도 좀 신고가 랠리를 저는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한번 여러분들께 가져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공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는 정말 많이 운영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TV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명은 3빌리언이라는 의료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행사가 마무리되고 이 행사에서 좋은 소식이 이제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행사였냐면 LI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유전의학학회 ACMG라는 걸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진행을 해왔고 오늘 회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개했던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유럽에 또는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협력 발표를 하면서 또 한 번 이슈몰이를 했던 그런 회사인데요. 사실 의료 AI 쪽 종목 많죠.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신테카바이오에서도 한 45%의 수익, 그리고 난 뒤 코어라인 소프트에서도 한 45%, 50% 가까운 상승,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수요일에 하는 한선호의 선제 타격에서 온코크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또 한 번 강세. 그렇게 계속해서 의료 AI 쪽으로는 제가 거의 퍼펙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3빌리언을 더 기대하는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의료 AI 쪽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인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는 하는 종목 딱 하나를 뺐죠,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고평가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가 돼요. 그 종목의 시총이 좀 빠져나간다라면 이 3빌리언의 시총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에 있는 종목이 다소 고평가라면 그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빠져나가고 어떤 종목에서 채워진다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3빌리언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신고가 랠리를 보면서 8,000원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 새내기 종목이 이러한 고가 랠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정말 비교적 좋은 탄탄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고가를 정말 유지할 수 있는 종목이 정말 몇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규 상장되고 급등은 하겠지만 또 급락을 해서 대부분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3빌리언이 고가 랠리를 유지하면서 흐름 형태를 보인다는 건 저는 이 종목이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충분히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8,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또는 조금 높게는 9,000원까지도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우선적으로 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예상한 대로 올라간다라면 조금 더 고가로 목표가를 높여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빌리언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견고하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다음 주는 반도체와 의료 AI로 공략주가 나뉘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이 참 짧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요, 시청자분과 함께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시간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와룡 위원님, 네. 어떤 시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지금은 반도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셋 미디어와 또 몇 개 볼 종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HLB 관련해서 못다한 얘기 말씀드리고, 바로 또 관련해서 헬릭스 미스 관련해서도 여러분께 궁금하신 분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선호 위원님의 시간도 준비를 했는데요. 위원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다음 주 시장 예고편을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잘했던 건 신규 상장 종목들 모멘텀에 종목들을 찍어드리고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하지만 또 다음 주는 시장이 바뀝니다.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압축해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쉬우신 분들은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시장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룡 선생님, 한선호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